포카라의 또 다른 명소를 찾아 떠납니다. 페어하우스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초레파탄이란 교회 지역이 나오는데요. 관광지로 유명한 이 마을에 포카라의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포카라에 좀 신기한 폭포가 있다고 해서 지금 오늘은 좀 폭포를 좀 보러 왔습니다. 폭포로 들어가는 입구에 상점들이 질비한데요. 이곳의 인기를 실감하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요. 대체 어떤 폭포가 눈앞에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네. 저는 시내에 폭포가 있다고 해서 과연 뭐 얼마나 클까 기대를 별로 안 했거든요. 항상 그 산에서 흐르는 폭포는 맞지. 근데 지금 이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대비 폭포입니다. 남쪽으로 2km 떨어진 페어하우스 물이 대지로 빨려 들어갔다가 이곳에서 폭포가 되어 지하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마치 폭포수가 스스로 땅을 뚫고 지하 어딘가로 몰래 숨으려는 살아있는 생명체 같이 느껴집니다. गाउँबाट देवीफल हेर्न आएको हुन्छ. राम्रो छ धेरै राम्रो. कता धेरै पानी हुन्छ अहिले अलि थोरै छ 알라리네. अलिअलि पानी हुन्छ. 그런데 네팔에 있는 폭포 이름에 왜 네팔어가 아닌 데비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거기에는 슬픈 사연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यो चाहिँ स्विजरल्यान्डबाट आएको दुईजना हनीमुन कपालहरू चाहिँ पोखरामा 1961मा उनीहरू चाहिँ घुम्न आएको रहेछ। त्यो बाँध चाहिँ अचानक भत्किएर जाँदाखेरि उनीहरू यहाँ तल पौडी खेल्दै रहेछ। त्यो पौडी खेल्ने क्रममा चाहिँ नि श्रीमतीलाई चाहिँ खोलाले बगाएर तल लग्यो, रेडबल भित्र गयो। श्रीमान चाहिँ बाँच्नु भएछ। पछि चाहिँ नि उहाँले चाहिँ मेरो यसरी चाहिँ नि पौडी खेल्ने क्रममा मेरो श्रीमती चाहिँ खोलाले बगाएर लग्यो भनेर रोइकराइ गर्नुभयो। 신혼여행에서 아내를 잃은 남편은 아내의 이름이라도 이곳에 남기고 싶어 했는데요. 그가 기부한 돈으로 이곳을 관광지로 만들고 폭포에 아내의 이름 데비를 붙이게 됐다고 합니다. राम्रो छ यो डेभिड फल होइन 야야. त्यहाँबाट चाहिँ तल भएर चाहिँ योभन्दा राम्रो चाहिँ गुप्तेश्वर केभबाट चाहिँ त्यहाँ झर्ना झरेको छ एकदम राम्रो छ हेर्न जाने भए तपाईँलाई लान सक्छु 그래요? हजुर 한번 가보시죠, 뭐야. 오케이. एकदमै यस्तो झर्ना झरेको 동굴 안에서 데비 폭포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이곳이 굽테서르 머하데부 동굴로 들어가는 계단입니다. 미로 같은 이 계단을 내려가면 동굴 입구에 도착한다는데요. 뭔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갈 것 같은 비밀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이 동굴은 불과 24년 전에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 발견됐다는데요. 데비 폭포가 생기고 30년이나 지난 후라고 합니다. 네. 오. 동굴 안으로 들어가니 허리를 숙여야 할 만큼 좁은 통로가 나타났는데요. 자. 오케이. 와, 낮구나. राम्रो छ 아주 좋아요. 동굴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데, 이게. 뭐, 인위적으로 그, 들어간 입구를 크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굴이 넓으면 넓은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이게 딱, 여기는 엄청 많은데. 5월부터 9월 사이 우기 때는 동굴 천장까지 물이 차기 때문에 문을 닫는다는데요. बिस्तारै बिस्तारै 천천히. 동굴 안에서 데비 폭포를 보고 싶다면
꼭 건기 때 방문해야 한답니다. 야, 동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대비 폭포의 모습이 더욱 궁금해졌는데요. 입구에서부터 100m쯤 걸어오니 좁은 통로가 끝나고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들어올 때는 입구 작았는데요. 들어오니까 엄청 커요. 계단을 내려가니 벌써 폭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이 서 있는 저곳에서 대비 폭포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नेपालभरिकै नै सुन्दर र राम्रो ठाउँ पनि होला सायद मलाई लाग्छ। म पनि आज पहिलोपटक हेर्दैछु यो अचम्म लागिरहेछ। त्यो तल 엄청. 저도 서둘러 가봤습니다. 야, 예, 동굴 사이로 드디어 대비 폭포가 보입니다. 야, डेभिड फलबाट 예. 저기 빛이 들어오네. 오, 막 입 굴러네. 동굴이 살짝 열린 틈으로 순백의 폭포수가 지상에서 지하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यसमा चाहिँ नि यो फेवातालको पानी चाहिँ डेभिड फलबाट झरेर यहाँ आउँछ। यहाँबाट आधा किलोमिटर गएर तल जान्छ। अघि हामीले हेरेको चाहिँ जुन डेभिड फल थियो त्यसबाट आएको पानी हो यो। 끝도 없이 떨어지는 폭포수가 지하에서 더 깊은 지하로 흘러내립니다. 지하에 고인 물은 또다시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겠지요. 자연의 섭리를 새삼 깨닫습니다. 예, 참, 이 포카라 시내가 이런 게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건 예술 아닙니까, 예술? 하고 또 우리가 딱 볼 수 있게 살짝만 보여주잖아, 자기 모습을. 부끄럽다는 듯이. 동굴의 작은 입구로 들어올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기다리고 있을 줄을 상상도 못했는데요. 여행에서 만나는 뜻밖의 아름다운 자연은 여행자들을 위로해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포카라에서의 짜릿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떠납니다. 포카라에서 동쪽으로 3시간가량 이동하면 다딩에 도착하는데요. 다음 여정은 농촌 마을 다딩에서 시작합니다. 트리실리 강을 끼고 있는 다딩의 마조아 마을은 동화 속에 등장할 것처럼 아름다운 곳인데요. 18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여행객의 발길을 붙잡는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쉬어가기로 했는데요. 3남매가 사는 셀렘씨 집에서 흔쾌히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My mother. 아, 나마스테. Namaste. 나마스테. My doctor. 아, My brother son. 야. 큰딸 설리나와 막내 아들 사체임입니다. 나마스테. 부엌에서 일하고 있던 셀렘씨 아내도 반갑게 맞아주는데요. 마침 저녁을 준비하려던 참이었다고 하네요. 얘 뭐라고 이러지? 그런데 냄비 바닥에 물에 갠 젤을 바르고 있더라고요. 이거 왜 발라가요? 왜 이것을 이렇게 좀 냄비 밑에 다 발라요? यो यहाँ कालो दाउराको कालो लाग्छ बढी हुन्छ मान्न सक्दैन त्यही भएर. 이렇게 현명한 방법이 있었네요. 저녁 식사 전에 손님에게 차부터 대접한다며 냄비에 차를 끓이기 시작했는데요. 저녁 준비로 바쁜 엄마를 대신해 큰딸 설리나가 돕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홍차를 즐겨 마신다고 하는데요. 홍차에 생강을 넣어 만든 차라고 합니다. 향이 오묘합니다.
मिठो छ धेरै मिठो 뭐예요? 설리나가 밥을 안 치는 사이 엄마는 녹두를 가는데요. 네팔 서민들이 즐겨 먹는 전통 음식 달밭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달밭의 달은 녹두로 만든 묽은 국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맷돌로 직접 갈아 만든다고 하네요. 이게 바로 녹두로 만든 달입니다. 달밭에 곁들여 나오는 게 있는데요. 감자와 토마토 등 각종 채소로 만든 채소 볶음입니다. 드디어 달밭이 완성됐습니다. 셀렘씨 가족의 정성이 가득 담긴 달밭입니다. 이게 달밭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달은 녹두, 밭은 밥이 나고 달밭인데 뭐 이것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그 달밭 먹는 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로 손가락으로 밥과 채소를 섞은 후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입으로 밀어 넣습니다. 손님 대접하느라 늦어진 저녁 때문인지 아이들도 맛있게 먹습니다. 음식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셰프치가 그 음식이 닿으면 맛이 더 떨어진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음식을 만들 때 나무 숟가락, 나무 젓가락, 나무 칼을 사용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차? 네팔을 올 때마다 늘 사먹던 달밭인데요. 이렇게 가정에서 직접 만든 달밭은 처음 먹어봅니다. 그동안 먹었던 어떤 달밭보다도 맛있네요. 단란한 셀렘씨 가족과 저녁을 먹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는데요. 셀렘씨 댁에서 하룻밤 신세 지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삼남매가 학교 갈 준비로 바쁜데요. 먼저 학교 갈 준비를 마친 설리나는 동생 스퍼나의 등교 준비도 도와줍니다. 삼남매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데요. 스쿨 자네? 오늘 아이들과 함께 등교길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책이 별로 없네? exam. 여기다 끼나? 이 집에서 함께 사는 설리나의 사촌 동생 엔젤인데요. 학교 갈 준비를 다 마치고 집을 나서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수도가로 다가가 이제야 설수를 합니다. 아우, 야, 우리랑 똑같아. 야, 같이 빨리빨리 일어나서 준비해야지. 그런데 이건 뭔가요? 나 할게요. 끼워요? स्कुलमा त जाने सामान हो स्कुल 학교 갈 때 가방과 함께 꼭 챙겨 가야 한다는데요. 등교하는데 희한하게 생긴 이 밧줄이 왜 필요한 걸까요? 아이들을 따라가다 보면 밧줄의 쓰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10여 분 걷다 보니 길이 끊기고 아이들 앞을 강이 가로막았는데요. 이 마을을 감싸고 흐르는 트리실리 강입니다. 강 위로는 굵은 쇠줄이 메어져 있는데요.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줄에 매달린 나무 상자에 올라탑니다. 혹시 이 작은 나무 상자를 타고 강을 건너는 건 아니겠죠? 이 길을 말고 따라 타는 길도 있어? 까보라. 그럼 얼마? रोड रोड बाटो 아, 시간이 얼마나 걸려? चार एक घन्टा 어? एक घन्टा 몇 간다? 이리 가면? आधी घन्टा 아? आधी घन्टा 30분. 아, 이게 빨리 가려면 치토치토도 가려면 이리 가고 아침에 빨리 일어나면 이리 가고 그렇구만.
어처구니 없게도 이 길이 지름길이라는데요. 아이들이 탄 나무 상자에 셀렘 씨도 올라탑니다. 저도 함께 강을 건너기로 했는데요. 작은 나무 상자가 무게를 견뎌줄지 걱정하는 사이 벌써 출발합니다. 무게와 기울기로 인해 중간까지는 저절로 내려갔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셀렘 씨가 손으로 직접 세 줄을 잡아당기며 건너야 한답니다. 강 건너편에 가까워질수록 세 줄의 기울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힘껏 잡아당겨야 하는데요. 위험한 줄만 알았더니 웬만한 힘없이는 건너기 힘든 강이네요. 왜 설리나만 따로 밧줄을 준비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빠가 어린 동생들을 실어다 주고 나면 설리나는 자신의 밧줄을 이용해 본인의 힘으로 강을 건너야 하는데요. 익숙한 듯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오로지 도르래가 연결된 밧줄에 매달려 강을 건너는 모습이 위험천만해 보이는데요. 그저 바라보는 것도 아찔한데 아이들은 무섭지 않을까요? 그것도 매일 아침 이렇게 고개하듯 등교한다는데요. 어른들은 아이들이 그저 무사히 건너기만 바랄 뿐입니다. बानी भइसक्यो पहिला सुरुमा त डर लाग्थ्यो त्यहाँ पनि लाग्दैन अनि त्यसले तार्दा अब जुन अहिले जाडो महिना छ जाडो महिना हात काटिन्छ नि त हात कस्तो दुख्छ अब अहिले हामीले तार्न त गाह्रो है यो दुईटा बहिनीहरू पनि तार्न सक्छ तर जाडो भएर तार्न सक्छ दुख्छ नि त तातेर त्यही भएर गाह्रो हुन्छ नि अहिले जाडो महिना झन् गाह्रो 장갑도 끼지 않고 맨손으로 건너기 때문에 혼자 건너야 하는 큰 아이들의 손은 늘 상처투성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아이가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강 건너편에 먼저 도착한 아이들은 기다려줍니다. 그렇게 강을 건너면 위험한 등굣길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시작에 불과합니다. 강을 건넌 후 언덕을 오르고 나면 강만큼이나 위험한 고속도로가 나옵니다. 인도도 없는 고속도로 걷기를 평상시에는 아이들끼리 걸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부도로거든요. 근데 가는 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고속도로를 지나고 나면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출렁다리입니다. 애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다리를 한 번은 외주를 타고 오고 한 번은 이 출렁다리를 타고 갔는데 참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 정도 열정을 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한국만 이렇게 교육에 대한 열정이 아주 정열적일 줄 알았는데 이 네팔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설리나는 한국 사람들에게 네팔을 제대로 소개해 줄 수 있는 한국어 가이드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요.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저마다의 꿈을 가득 안고 학교로 향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셀렘씨 3남매가 다니는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팔 오니까 인기가 좋네요.
애들 보니까 어떠세요? 우리나라 애들하고 좀 다른 것 같으세요? 아 근데 애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장난기 새로운 사람이 오면 가지고 37년 된 이 학교에는 유치원부터 10학년까지 350여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케이. खुल्लो ल जाँच राम्रो गर्नु अरे है एक्जाम राम्रो गर्नु अरे 셀렘시 3남매보다 더 먼 길을 돌아 등교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등교 시간이 무려 2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들도 6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위험한 등교길이 빠르고 안전한 길로 하루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다등의 마주와 마을에서 셀렘시 가족과 함께 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년 전통의 도시 카트만두에서 네팔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I love you. 영원한 사랑의 상징 호테가 있는 네팔의 전통 결혼식도 찾아갑니다. 네팔에서 가장 큰 시타 동굴 탐험도 나섭니다. 놀라움과 신비함이 가득한 반디푸르에서 색다른 네팔을 즐겨봅니다. 또 다른데 느낌이?